오늘은 튤립이나 히아신스 수경 재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이제 수경 재배로 키웠다가 이렇게 꽃이 다 시든 아방가르드가 있고요. 이 녀석은 품종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튼 이제 막 이렇게 물이 든 이 튤립이 있습니다. 제가 전에도 알려드렸는데 이 튤립을 절화하는 타이밍이 이렇게 색이 물든 시점, 하지만 한 번도 만개하지 않은 꽃봉오리 시점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. 지금 이맘때가 딱 절화로 쓰기 좋은 타이밍입니다. 그래서 꽃이 다진 요 녀석이랑 꽃이 이제 막 피는 요 녀석 둘 다 지금 꽃대를 한번 잘라볼까 싶습니다. 아방가르드는 꽃이 다 피었기 때문에 이렇게 꽃대 바로 밑에서 잘라줄게요. 그래서 이렇게 소모되는 영양분을 최소한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뒤에 있는 이 녀석은 잘라서 절화로 즐길 거예요. 그래서 절화를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높이를 맞춰주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더 길게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절화로 쓸 때에는 줄기를 길게 잎을 남겨서 잘라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. 근데 너무 또 잘라버리면 광합성을 할 잎들이 많이 남지 않기 때문에 저는 잎을 한 장을 남기고 잘라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요 정도에서 잘라볼게요. 자, 이렇게 자른 이 꽃은 이제 꽃병에다 꽂아 볼 거고요. 자, 이렇게 자른 줄기 두 개를 이제 뽑아 볼게요. 좀 더 보여드리자면 일단 이제 뿌리가 다치지 않게 뽑았고요. 자, 이렇게 보시면 구근 사이즈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죠. 원래 이 아방가르드도 이 녀석만큼이나 구근이 굵었습니다. 근데 지금은 완전 비교가 되게 쪼그라들었죠. 왜 이러냐면 이 구근이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모하는 게 바로 꽃을 피우는 일이기 때문입니다. 꽃봉오리를 키우고 거기에 색깔을 입히고 향기를 만드는 그 작업이 에너지가 가장 많이 소모가 되기 때문에 꽃이 만개하기 전에 자른 요 줄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구근이 크고 꽃이 만개해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자른 요 아방가르드의 구근은 굉장히 작아져 있어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경 재배로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것도 좋지만 꽃이 피고 나면 꽃은 잘라서 절화로 즐기고 초반에 이렇게 잘라가지고 흙에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. 이제 이걸 흙에 심으러 가볼게요. 자, 이렇게 해서 아주 쉽고 간단하게 새 흙에다가 심었습니다.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흙을, 기존에 있는 흙을 재사용을 했다면 심은 직후 영양제를 주시는 게 좋고요. 만약에 저처럼 새 흙을 썼다 하면 흙에 원래 있는 영양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추가로 비료 같은 걸 더 주실 필요는 없습니다. 지금 흙의 농도가 영양분으로 인해서 조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 영양제까지 추가하게 되면 흙의 농도가 너무 올라가게 되면서 삼투 현상에 의해서 이 식물에 있는 물이 이 흙 밖으로 빠져나오는 일이 발생해서 식물이 죽을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영양제를 새로 추가하는 시점은 새 흙으로 갈아준 다음에 한 3주 정도 지났을 때 그때부터 조금씩 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언제까지 영양제를 주냐면 요 잎이 노랗게 될 때까지만 주세요. 영양제 종류에 따라서 영양제 주는 시기와 또 양 이런 거 달라질 수 있습니다. 권장 12량이라는 게 있잖아요. 모든 영양제는 뒷면에 보면 권장 12량 같은 게 있는데요. 그 양보다는 약간 적게 주는 것을 저는 추천을 합니다. 그 이유는 뭐냐면 이 구근식물 같은 경우는 영양제, 그러니까 비료 같은 걸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구근이 엄청 굵어진 것처럼 보여요. 그래서 구근을 잘 살찌웠네?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구근에 꽃눈이 안 생길 수가 있습니다. 마늘이나 양파 키우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. 영양제를 너무 많이 주면 커지지만 걔네들이 맹탕이 된다는 걸. 그래서 튤립 얘네들은 꽃 보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. 그래서 영양제를 기준치보다 더 초과해서 사용하지는 않도록
너무 빈번하게 또 사용하진 않도록 딱 그 정해진 양보다 약간 적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. 물은 지금부터 잎이 노래지기 전까지만 주시면 됩니다. 이렇게 봤을 때 화분이 마르지 않게끔 꼭 해주셔야 하고요. 심을 때 화분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플라스틱 화분이 남아있어서 플라스틱 화분에 심었지만 가장 좋은 건 도자기 화분입니다. 도자기 화분은 이렇게 만져보면 차갑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이 흙을 보다 오래 차갑게 유지해줘서 휴면기에 늦게 들어가게 해줄 수 있거든요. 지금부터 관건은 이제 두 가지인데요. 얘네들이 강압성을 많이 하는 거, 요게 중요하고요. 두 번째, 온도가 너무 높지 않아서 휴면기에 들어가지 않는 거, 요게 중요해요. 근데 햇빛이 많이 쬐게 되면 열 에너지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온도가 올라가는 게 불가피해요. 그래서 광합성과 그 다음에 이제 온도 휴먼기에 들어가는 거, 이건 어떻게 보면 같이 잡기는 어려운 두 마리 토끼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 선에서는 나름의 최선을 다해 볼 수 있습니다.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일단 얘네들 잎과 줄기 같은 경우는 햇빛을 최대한 많이 볼 수 있게 해가 잘 드는 곳에 두는 대신에 요 화분과 흙에는 햇빛이 비치지 않도록 이렇게 여기를 막아줘요. 빛을 막아줘요. 그렇게 해서 요 화분에는 빛이 들어가지 않게끔 하면서 윗부분은 햇빛을 많이 보게 해서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오래 강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편입니다. 지금부터는 이제 구근 비대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비주얼은 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.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남아있으면 좀 보기가 그렇죠. 그렇기는 하지만 여기 줄기에 남아있는 양분까지 모두 다 구근에게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를 때 절하로 자르던 아니면 시든꽃을 자를 때 최소한의 조직을 잘라서 남은 부분은 최대한 광합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구근에 옮겨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되고요. 마찬가지 맥락으로 이렇게 잎이 찢어지거나 뭐 곰팡이가 피거나 기타 등등의 이유로 모양이 좀 보기 흉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대한 남겨주세요. 최대한 남겨서 최대한 많은 양분이 나중에 다 구근에 옮겨갈 수 있게 해주시고요. 화분 같은 경우는 토분은 추천하지 않습니다. 토분 자체가 화분 자체가 열을 받기 때문에 휴면기에 굉장히 빨리 들어가게 될 거예요. 그리고 광합성을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광합성을 하게 되면 물 소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가뜩이나 토분같이 물을 흡수해버리는 성질의 화분은 식물에게 가야 할 물을 뺏어버리기 때문에 구근 비대에 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. 강합성을 하기에 가장 좋은 자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아파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을 때 빛이 들어오는 시간이 동일하다고 전제한다면 서향보다는 동향이 좋고요. 그 다음에 북향보다는 남향이 좋기는 한데 남향에 있으면 휴면기에 굉장히 빠르게 들어갈 거예요. 그래서 이럴 때에는 뭐 화분에 빛이 들어오지 않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아예 이 화분 자체를 화분거리대에다 걸어가지고 집 바깥에 난간에다가 걸어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어요. 왜냐하면 바깥 같은 경우에는 밤에 온도가 굉장히 낮게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낮아지거든요. 그래서 구근의 휴면기가 좀 늦어질 수 있습니다. 노지에 있는 튤립도 굉장히 늦게 휴면기에 들어가니까 그 점을 생각을 하셔서 남양 같은 경우는 아예 베란다 밖에다가 화분을 놓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모쪼록 구근 비대도 잘 해서 구근 수확의 즐거움도 맛보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